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정말 날씨가 정말 이제 봄이구나 하는 드디어 봄이구나 하는 날씨였어요. 시기상 지금 저희 지역에는 벚꽃이 이제 막 만개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는 퇴근하고 '와 이대로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 싶어 가지고 근처에 되게 벚꽃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바로 차로 거기로 달려 가지고 벚꽃놀이도 하고 마침 저 가고 있는데 동료가 "밥 먹자." 그래 가지고 "나 지금 거기 가고 있다."고 글로 올라고 거기로 오라고 막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서 같이 벚꽃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되게 좋은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는 진짜 일 주일 내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님은 잘 지냈나요? 음, 봄 날씨가 사실 되게 꽤 쌀쌀하고 감기 걸리기도 좋고 이런데 음. 최근은 좀 약간 바로 여름이 온다라고 뉴스가 나올 만큼 맞아요. 되게 으덥지근한 경우도 좋았어서 날씨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지난주에 이제 일 때문에 간 거긴 했는데 하루짜리 당일치기로 안 가봤던 도시에 다녀오게 돼서 음. 저는 사실 뭐 꽃놀이나 이런 데 별로 감흥은 없긴 하지만 음음. 그래도 뭔가 인스타그램 피드가 아니라 실제 꽃이 지나가면서 그냥 눈에 음. 띄어서 음. 봄이구나 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음.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선님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음. 좋습니다. 이렇게 3 월이 지나고 4 월이 되면서 날씨도 되게 따뜻해졌고 '드디어 정말 본격적인 봄이구나.' 뭐 심지어 '여름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싶을 정도로 지내고 있는데 저희 직장은 특히 3 월이 엄청 바쁜 직장이어 가지고 되게 정신없이 지내다 음. 보니까 3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1 년에 4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그쵸? 약 한 30% 정도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이제야 쪼끔 2024 년에 쪼금 적응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아마 새해 다짐이나 목표로 삼으셨던 것들 그중에 뭔가는 아마 시도해 보기도 다들 하셨겠죠? 특히 처음 하는 거라면 그 일에서 분명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수담, 실패담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바로 실수입니다. 그 실수 주제 에피타이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번 주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저희 과학계에서는요. 실수로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흔해요. 예를 들어 고무가 음. 대표적이죠. 고무랑 황인가? 랑 섞는 실험을 하다가 뭐 우연히 난로에 떨어뜨렸는데 뜨거운 것에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이 유지된다 이런 걸 관찰해 가지고 뭐 타이어에도 쓰고 호스에도 쓰고 막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음. 유명한가요? 음. 네 맞아요. 네 유명합니다. 음. 얼마 그 전에 팀원들이랑 수다 떨다가 음음. 그런 사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우연히 사고로 막 실수로 뭔가를 발견했다. 맞아요.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아 실수 좀 그만해. 네. 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맞아요. 신기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실수가 지금 저는 되게 유용한 실수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유용한 실수가 되게 극히 일부긴 하죠. 맞아요. 어. 근데 진짜 오늘 제목처럼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요. 음. 실수는 꼭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요리계에도 분명히 비슷한 레시피가 있지 않을까? '실수로 만들어진 음. 레시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진짜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실수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음. 이름부터 바보,
뜻을 가지고 있는 가나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얘기 듣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초콜릿 공장에서 아마 견습생인가 우유를 그 초콜릿 통에 우유를 붓는 실수를 했는데 그게 먹어 보니 훨씬 더 초코의 풍미가 살고 맛있더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저가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고 찾아보니까 브라우니, 쫄면, 와플 막 이런 것도 되게 실수로 만들어진 레시피더라고요. 특히 음, 대패 삼겹살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패 삼겹살은 백종원 님이 그 유명한 백종원 님이 고기 써는 기계를 싸게 샀는데 그게 알고 보니 햄 써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고기를 어, 썰었더니 굉장히 얇게 그것도 동그랗게 말아져서 나왔다. 이게 되게 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유명한 식당, 맞아요. 처음 대패 삼겹살을 팔았던 식당은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음. 얇고 저렴하게 고기 음. 먹은 기분만 내라, 이런 의미로 의도적으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값이 싸다 이것도 되게 대패 삼겹살의 장점이기도 하죠. 음, 오늘은 이 대패 삼겹살을 이용한 요리를 에피타이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패 삼겹살 덮밥인데요. 그 대패 삼겹살의 시초이신 백종원 님이 만드신 레시피로 굉장히 유명한 요리입니다. 진짜 너무 간단해요. 대패 삼겹살이랑 파랑 이제 다른 냉장고에 있는 야채 아주 약간만 썰어서 볶은 다음에 간장 양념해서 밥 위에 올려 먹으면 되거든요. 뭐 얘기만 들어도 맛 있겠죠. 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패 삼겹살이 되게 금방 익잖아요. 음, 그래서 '금방 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저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밥 위에 얹으면 덮밥이 되고 그냥 그릇에 담으면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되게 훌륭한 메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마 대패 삼겹살 여기저기에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해 먹기 쉬워 가지고 냉동실에 쟁여 두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파도 대부분의 집에 있잖아요. 집에 다들 많이 있는 재료일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신 이 시점에 금방 뚝딱 해 먹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메뉴가 이제 싼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술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술인 병맥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캔맥주보다 병맥주가 더 시원한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유리잔에 따라 마시는 재미도 있죠. 음. 음, 종류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최근에 그 새로 나온 크러쉬 요거 되게 처음 먹어 봤는데 되게 그냥 가볍게 한잔하기 좋더라고요. 그냥 상쾌한 맛, 가벼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좋아하는 맥주에 병맥주를 집에 있는 예쁜 맥주잔에 따라서 곁들이면 비싸지 않아도 되게 분위기 나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때문에 먹는다고 하는 그 맥주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어, 어. 네, 병맥주 특유의 느낌이 캔과 다르게 있어서 음 같은 맥주라면 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음, 이렇게 오늘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대패 삼겹살 덮밥과 병맥주를 같이 먹으시면서 오늘 메인 실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수잖아요. 아까 음, 에피타이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명한 과학자들도 요리사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아마 실수를 안 한 그쵸. 사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속담으로도 음,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음, 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가끔 기계도 어른하고 실수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실수하지만 빈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누구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실수 진짜 거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주변 사람들을 되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샌님은? 아마 토크토랑 들으신 분들은 딱 한 번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것 같긴 해요. 그치, 되게 쉽게 분류가 된다라면 음. 아마 저는 실수를 별로 안 할 것 같다. 이 의견이시겠죠? 그렇죠.
뭐 저도 사실 인간이고 뭐 진짜 기계도 실수를 하니까 저도 음. 당연히 실수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본 사람이니까 분포로 음. 본다면 음. 확실히 좀 덜하는 축에 속하는 것 음.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은데 한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실수를 하면 아니면 그 실수담을 이야기를 하면 음. 주위에서 너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음. 아니면 뭐 음. 샘님도 이런 실수를 하시네요 이런 음. 말을 좀 듣는 것 음. 같아요. 음. 맞아요. 그게 정확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척도이지 않을까 해요. 워낙 음, 평소에 꼼꼼한 편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되게 실수를 잘 안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반면에 저도 아마 이미지가 딱 떠오르실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저는 실수투성 인간이랍니다. 음, 예 실은 저는 스스로도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아마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아마 제가 스스로를 '실수투성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실수해도 약간 음, '으이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고 지나가 가지고 약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달리 얘기하면 뭐 실수를 자주 하는 저를 받아들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음, 저는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하나님이 엄청 덜렁이냐 음. 이렇게 하면 그렇진 않아가지고 음. 어디까지나 좀 상대적인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와 그래요. 엄청 덜렁이 축은 아니군요 제가. 다행입니다. 뭔가 뭘 맡겼을 때 음. 불안하거나 음. '아 분명히 놓고 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음음. 근데 저는 이게 MBTI의 그 JP 이거랑 관련이 있나 좀 싶을 때도 있어요. 음. 아무래도 좀 준비가 철저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음. 예를 들어 여행편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P인 저는 식당 휴무일 같은 거 조사할 생각을 못 했어 가지고 엄청 열심히 찾아갔는데 휴무일이더라 혹은 뭐 폐업했더라 이런 결말일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음. J이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하시고 가시니까 그런 일이 웬만해선 없으시잖아요. 이런 실수 안 하시잖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계획하고 움직이는 음. 성향이다 보니 미리 음. 알아보는 경우가 많고 음. 실수할 확률이 그냥 쪼끔 낮아진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그리고 또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어디 놀러 갔을 때 '뭔가 두고 왔다.' 이런 실수 되게 많이 저지르는 축이거든요. 근데 약간 음. J이신 분들은 약간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하나가 제일 보부상인데 싶으시겠죠, 샌님?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요새 좀 덜 하긴 한데요. 음. 제가 보부상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부상인 이유는 약간 제이들이 보부상인 이유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에 필요한 걸 챙긴다기보단 약간 계획 없이 쓸데없는 걸 챙겨서 보부상이 되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 짐도 많은데 놓고 오는 것도 많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죠. 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음. 제 어머니가 최근에 열흘짜리 여행을 떠나셨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역 이동도 되게 많고 음. 트레킹을 계속하는 여행이라서 아. 그냥 대략 일정만 들었을 때도 '아 짐 엄청 잘 싸야겠다.' 싶었어요 음. 저는. 음. 근데 짐 싸기 시작을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극P여서 저랑 상극이거든요. 음. 네 그냥
1, 2주 전에 짐 쌀 때 쓸 그 옷 음, 넣는 파우치 이렇게 음, 음, 사이즈별로 된 거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 바로 줬는데도 음. 막 일주일 넘게 방치하고 여행 전전날까지도 막 캐리어 어떤 사이즈 가져가지? 뭐 신발 뭐 가져가지?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행 전전날이면 제 응, 기준 10일 정도의 여행이면 이미 응. 짐 싸기가 80% 이상 끝났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구나. 그게 너무 답답했고 막 응, 마지막 날 이제 짐은 알아서 그냥 싸시겠지 뭐 애도 응, 아니고 이렇게 응,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뭐 보조 배터리를 체크하다가 응, 그 수화물 캐리어 응, 말고 기내용에 메고 가신다고 싸놓은 응, 배낭을 제가 어쩌다가 열게 됐는데 응. 진짜 보부상이 따로 없이 온갖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하, 비행기에서 필요 없는 것도. 아, 근데 저는 진짜 짐을 쌀 때도 계획을 다 리스트를 짜놓고 넣고 맞아, 맞아. 불필요한 건 절대 안 가져가려고 하기 음, 때문에 음, 그런 공간, 불필요한 물건이 머무를 공간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막 개수도 다 계산적으로 챙기는데 어, 막 두통이 이걸 왜 기내? 또 이걸 왜 네 개나 쌌어? 막 이런 잔소리를 하면서 어, 제가 그 여행 준비를 지켜보면 한 5살 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 보부상이 되는 이유가 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음, 계획을 가지고 싼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진짜 무계획이라서 너무 음, 짐이 많은 걸 수도 있겠다. 이 말에 맞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공감이 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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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새님이 엄청 저 최근 본 일에 가장 흥분한 것 같은 진짜 느낌인데요. 그건 답답해가지고. 확실히 새님이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계획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면 실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게 맞죠. 음, 그래서 저는 JP 이런 거랑도 관련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없지 않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음, MBTI는 과학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한번 또 해야 될까 봐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씩 나눠 하시죠. IE, 뭐 TF 음, 이렇게 나눠서 해야 음, 될까 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실수를 평소에도 많이 하는 하나, 그리고 별로 안 하는 셋인데요. 그래도 실수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실패담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음, 원래 남의 실수담 듣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세상에 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듣게 되죠. 음, 저희의 실수담 좀 풀어 볼까 합니다. 우선 대전제로 일하면서 생긴 실수담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실수담은 좀 웃겨야 재밌는데 일에서의 실수담 좀 웃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음, 물론 실수하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담은 물론 당연히 일과 관련된 실수이긴 한데,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실수를 저도 안 하진 않는데 그래도 그건 빼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할 실수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진짜 자잘한 실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뭘 놓고 오는 게 진짜 저는 거의 일상입니다. 뭐 식당에 들어가서 핸드폰 놓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고요. 어제도 음, 카페에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나를 보내 가지고 일행이 이거 내가 가지는데." 이렇게 찾아줬고요. 한 달 전에는 이제 일행이랑 밥 먹고 식당에 핸드폰을 두고 나왔는데 카페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일행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저 집에 와서 씻고 나올 때까지 핸드폰이 없어진 걸 몰랐던 거예요. 한 6 시간 정도 핸드폰이 없어진 걸 몰라서 막 찾아 가지고, 저 다행히 워치가 있어 가지고 워치로 다 어떻게 찾아 가지고 그 "식당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 가지고 다시 샀는데 다시 옷 다시 입고 가서 찾아온 적도 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집에 핸드폰을 놓고 출근해서 약간 핸드폰 가지러 다시 시간이 되면 갔다 오기도 하고, 뭐 하루 종일 핸드폰 없이 지내는 날도 좀 있고요. 어, 얘기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문제인 것 같네요. 하나님한테는 핸드폰이 별로 엄청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그 정도라면? 음, 그렇죠. 뭔가 자꾸 핸드폰 잘 들고 다니는데 잘 놓고 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집에 핸드폰을 놓고 나간 건 평생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어디 놓고 오는 거 이것도 음. 들어보니 저희 여행 가서도 이런 적 있었잖아요. 예전에 맞 여행 사건 사고 편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런 웬만한 여행에 다 한 번씩 핸드폰 두고 나오는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또 있어요. 한동안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다녔었는데, 네,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뒷주머니에 핸드폰 넣은 사실을 까먹고 이제 변기에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음. 음. 근데 그게 평소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한 번은 도쿄에 갔는데 그래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심지어 켜지지도 않아 음. 가지고 바로 그 음. 자리에서 옆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가 가지고 핸드폰을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음. 외국이어 가지고 부모님과도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시기도 할 거고, 인터넷으로 뭐 할지 서치도 해야 되고 음. 이런데 그건 또 안 되기도 해서 급하게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새로 산 핸드폰을 다음날 쇼핑몰 화장실에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걸 다 견뎌 준 당시의 여행의 동행자에게 엄청 미안하네요. 어, 하나님 근데 여행 가서 핸드폰 망가지거나 새로 사는 거 되게 저는 익숙한 느낌인데 한 번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음. 뭔가 하나님이 여행을 다녀와서 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음. 바꿨어 라고 음. 했을 때 저랑 다른 친구가 또 음.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맞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 있습니다. 어, 또가 맞습니다. 두 번 다 아, 똑같은 이유로 두 번 다 똑같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 다 일본이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별로 그렇게 그렇군요. 두 개의 사건의 시간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음. 네. 네, 저가 실수투성이 인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도 그것과 같은 실수는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음. 대학생 때라 너무 까마득하긴 하지만, 음. 그 대학교 때 축제 때 주점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음. 평소랑 다르게 휴대폰을 이제 뒷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음. 어디 음.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음. 근데 급하게 이제 화장실 다녀오다가 퐁당 터뜨린 아. 거죠. 음. 근데 그래도 그때는 스마트폰일 때가 음. 음. 아니었으니까, 막 뭐 휴대폰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별 이런 사고를 다치냐 막 이러면서 좀 음. 자책하고 그 약간 돈을 제가 직접 벌어서 쓸 때가 아니니까 뭐 음. 부모님께 죄송하긴 했지만 음. 저는 진짜 이런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인간적으로 약간 "윗옷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웬만하면 주머니 있는 음, 옷을 사는 편이기도 하고요. 음. 음. 근데 또 요즘은 저는 사실 지금 접히는 휴대폰을 쓰고 있긴 한데 요즘은 바 타입으로 사이즈가 꽤 커서 맞아요. 윗옷에 주머니가 있어도 못 그 넣는 옷 경우가 스타일에 있어서. 따라 넣을 아. 수 없는 경우, 오히려 더 넣는 게 위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아. 음. 이거 참 핸드폰 참 편리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존재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목 아픈데 목에다 걸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진짜, 진짜. 근데 저는 실수담을 지금 계속 고민해보고 있었는데, 음. 실수를 해도 막 그때는, 뭐 이런 일을 다 막 음. 이러고, 이불킥감으로 생각도 하는데, 음. 약간 금방 스스로, 뭐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합리화하는 음. 사람인가 봐요. 음. 그래서 뭔가 기억이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실수담이. 음. 근데 여전히 좀 생생한 게 하나 있어서 요걸 소개해보면, 음. 제가 처음에 그 독립출판으로 책을 낼 때의 일인데, 독립출판은 사실 책이 나오는 모든 과정을 그냥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 교열도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저는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되게 예민한 음. 사람이라서, 스스로 글을 쓸 때도 체크하고, 음. 그, 실제 편집을 하면서 맞춤법 검사기도 한 번씩 다 돌렸어요. 그래서 음. 그 초판을 인쇄할 때, 나는 그래도 내가 낸 책은 오타는 없다. 라고 되게 자신만만했어요.
하게 생각을 했는데 책 출판되고 이제 유통되는 동안 몇 주 지나고 나서 쓱 한번 책을 보는데 오타가 너무 딱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되게 진지한 글에서 아, 약간 슬픈 모드의 글에서 아, 말도 안 되는 오타를 발견해 가지고 아, 진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 이게 1대1로 했던 대화라면 그걸 음, 정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아, 나 이거 실수한 거 알고 있어. 아, 음, 네, 그런 실수를 했더라라는 걸 음, 말을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책은 제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말을 하고 다닐 수가 그쵸, 없으니까 그쵸. 너무 이불킥이었어요. 아, 아, 나 되게 그 내 이름 석자가 나간 그 책을 본 사람들은 나를 되게 서투른 실수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겠지?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또 이렇게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오타 발견하고 저한테 친절하게 또 제보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제보를 받을 때마다 진짜 이불킥을 한 번씩 더 하게 어, 됐었고 다행히 이제 두 번째 인쇄를 할 땐 제가 음, 빨간 펜을 들고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전부 와, 수정을 했지만 음, 진짜 돌이키고 싶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 음, 초판으로 인쇄된 책을 보면 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때 이후로 저는 맞춤법 검사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음, 왜냐면 맥락에 따라서 그 맞춤법이 틀리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또 맞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게 100%다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나는 나만 믿는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실수였어요. 나만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나는 안 믿거든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책의 오타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은 진짜 정말 그러려니 하잖아요. 음. 근데 만드는 사람은 진짜 엄청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실수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내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시험 문제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시험 문제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이게 오타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막 괜히 막 저 혼자 막 아 막 그런 경우가 저도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음. 음. 뭐 책의 오타는요 되게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죠. '안 그런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음. 그렇게 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는 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긴 하겠죠. 음. 음. 이게 아무래도 또 제가 그 남의 실수에도 되게 가혹한 편이라 음. 스스로 더 그게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 저는 책에서 오타가 발견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네요. 아 그래요? 이거를 쓴 사람도 보고 편집자도 볼 텐데 '이걸 놓친다고?' 이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는 어. 사람이고 어. 그 어떤 책에서 그 어. 오타가 비슷한 오타가 자꾸 반복되면 전 되게 어어. 그 작가에 대해 신뢰를 아 그렇구나. 내리는 편이라서 약간 셔터 더 내리는 느낌으로? 예 더 가혹했던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렇네. 그렇군요. 그럴 수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겠네요, 다른 음 사람의 실수에 음 대해서도. 음. 하나님은 핸드폰 말고 또 다른 기억나는 실수담도 있으신가요? 저는 하루가 통째로 실수만 하는 날이었던 날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음. 그날 일정이 이제 오전에 다른 분 차를 타고 같이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오후에 헤어져서 저녁 때 저는 공연을 보고 집으로 오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음. 제가 전날 본가에 가서 저녁을 먹다가 생각지 않게 맥주를 한 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본가랑 집 사이에 그 거리가 별로 멀지 않아서 이제 차를 본가에 놓고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일찍 서울로 출발하는 스케줄이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세상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음. 차에 놓고 내린 거죠. 근데 평소 음. 같으면 진짜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차가 본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와 지갑이 없으니 망했네.' 싶었는데 쪼끔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애플페이랑 여러 가지 전자페이들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아 서울인데 설마 그걸로 다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출장을 갔어요. 동료한테 음. 점심도 얻어 먹었어요. 음. 동료가 "현금 좀 줄까?" 그랬는데 "여기 2023 년에 서울이다."
페이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호기롭게 거절한 제가 원망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어, 인제 공연 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이동하죠? 교통카드는 현금으로 밖에 못 사더라고요. 어? 휴대폰으로 그게 안 되는군요. 그렇대요. 현금으로 밖에 아이폰은. 못 사더라고요. 어, 그 지하철에서 음. 파는 교통카드 있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갤럭시 음. 휴대폰을 쓰는데, 음. 그 핸드폰으로 하니까 교통카드를. 아.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되는군요. 네네. 맞아요. 저 그날 되게 '와 이래서 갤럭시 쓰나 보다.'라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요즘 지갑을 집에 안 놓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문제가. 현금을 음음. 받았어야 됐네요. 맞아요. 아니 교통카드를 살 수 있는데 충전은 현금으로 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긴 저희가 그 어 일회용 교통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국내에서. 맞아요. 대부분 그냥 카드로 해결이 되니까요. 음. 그래서 지하철역에 있는 이제 편의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이제 어. 택시를 타려고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택시도 음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사람이 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ATM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음. 거기서 돈을 뽑아서 다시 내려가서 다시 교통카드 충전을 해서 버스를 타고 가려 그러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뭘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소보다. 그래서 음. 배터리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가지고 '와 카드도 없는데 핸드폰까지 꺼지면 큰일이다.' 싶어 가지고 마침 다행히 편의점에서 그 배터리 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네네. 음. 그것까지 다행히 애플페이로 사고 이제 공연장에 이제 갔어요. 공연장까지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인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 카드도 없는데 신분증은 당연히 없겠죠. 음음.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는데 그치만 요새는 다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음음. 핸드폰으로 막 본인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 본인 인증을 등록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쵸.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 가지고 "엄마 신분증 차 안에 지갑이 어디 있으니까 앞뒷면 좀 찍어 보내 달라."고 해서 공연에 들어갔던 그런 네 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다 하고 보니까 되게 슬프네요. 엄마한테 그날 되게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정신 좀 차리고 살라." 이런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어.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결국 다 해결이 됐잖아요. 쪼끔 힘들고 시간이 걸렸겠지만 다른 방법을 맞아요. 찾은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해결이 음. 되어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에 카드 수납이 되는 케이스를 꼭 씁니다. 아. 근데 실수를 하면 확실히 좀 그걸 막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걸 의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음. 그 현금이나 카드나 이렇게 좀 음. 갈라 놓거든요. 음. 지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집에만 놓고 음. 있는 현금과 음. 카드도 있고. 음. 근데 사실 휴대폰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웬만한 건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니 저는 그 신분증 사진, 음. 통장 사본 이런 주요 서류들은 다 올려 놓은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그 봐요. 이게 제이랑 P의 그 차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거에 필요할 일이 꽤 많은데 매번 찾기 너무 귀찮지 않아요? 와 아니 그게 필요할 일이 있을지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리고 실은 어. 저는 그날 이후에도 저장해 놓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저장해 놓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한 7-8년 전부터 항상 저장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클라우드에도 올려 놓고.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게. 네네네. 필요할 때. 와 대단. 역시 준비성이 실수를 덜 하게 하나 봅니다 여러분. 아니면 뭐 실수했을 때 빠른 해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음. 수는 있겠네요. 음.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실수
당연히 되게 많은데 이미 되게 많이 독토랑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공유가 된 게 음. 대부분이 술 마시고 하는 실수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막 이전에 그 문 열어놓고 자는 얘기도 했었고, 그렇네요. 뭐 맞아요. 소형 실수담도 했었고 되게 많이 풀어놨던 것 같은데, 근데 음, 가장 최근에 제가 술 안 마시고도 여행지에서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음, 여행 가면 아무래도 환경이 좀 낯설잖아요. 핑계지만. 그쵸. 아니요, 맞아요. 네. 중간에 묵었던 호텔 중에 약간 그냥 짧게 그 밤에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머무르려고 몇 시간 음, 정도만 쓰려고 잡은 호텔이라 음. 좀 오래됐고, 그래서 카드키가 아니라 그 옛날식 열쇠로 된 호텔이 있었어요. 오, 근데 가족들이랑 이제 잠깐 저녁 먹으러 나가기 전에 뭐 두고 온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빨리 뛰어갔다 오려고 방에 올라가게 됐는데, 객실문이 아무리 그 열쇠를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음, 이 열쇠식이니까 이제 막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막 뒤집어서도 해보고 했는데 너무 안 되고, 음, 근데 막 진짜 덥고 복도에 에어컨도 안 되는데 음, 로비 갔다 오긴 너무 싫고, 어, 근데 진짜 안 돼가지고, 음, 아, 뭐 이런 열쇠를 쓰냐 이러고 로비로 아, 가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응. 그 엘리베이터에 표시되어 있는 층이 제 객실 층이 아니더라고요. 아, 제가 다른 층에 그 다른 아, 객실, 이제 저희 밑에 집에 어, 가서 계속 문을 열려고 한 거예요. 어, 근데 저한테는 실수지만 만약에 그 객실에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미안하다고 막 어. 크게 말을 하고 아, 나오기는 그래요? 후다닥 도망치듯이 가긴 했는데, 어, 막 인기 있는 호텔도 아니었고, 막 어, 시간도 그냥 오후 시간이어가지고 사람이 음. 없었기를 되게 간절히 바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샌님의 되게 인간적인 면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법한 실수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아무도 없었길 저도 같이 간절히 말해 봅니다. 맞아. 이렇게 평소에도 실수 대잔치를 하고 살고 있는 저도 실수를 잘 안 하는 이미지의 샌님도 실수를 하긴 하니까요. 음,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일할 때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음, 그치만 저는 실수하는 인간이란 거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아까 샌님은 본인만 믿는다고 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몇 단계를 저는 반드시 좀 거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결제 라인 올라가는 것처럼 제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음, 단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저는 좀 즉흥적인 실수들이 많은 편이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웬만한 건 커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 막 정말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카테고리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는 평가 음, 관련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건 저 말고도 이제 동료한테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뭐 저도 동료 걸 봐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음. 업무에서는 사실 더블 체크, 뭐 하나님처럼 몇 단계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만큼 좋은 게 음. 없는 것 같고, 음. 사실 필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업무에서는. 음. 이게 또 저는 리더이기도 하니까 음.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재발 방지 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듣는데, 음. 누가 실수를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실수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음. 한 사람이 실수한 게 결과적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구조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한 사람이 실수해도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실수한 사람의 잘못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누가 실수를 해서 우리 조직에서 만들어야 되는 결과물이 이상해졌다? 라는 건 그냥 음. 우리가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업무에서는 특히나 진짜 그게 실수라기보단 그냥 조직의 문제가 발견되었다라고 생각할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 한 명의 실수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음, 인지하고 있는 리더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샌님은 그걸 음, 인지하고 있는 리더여서 되게 멋집니다. 음,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일상생활에서죠. "실수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평소에 일할 때만큼 긴장하는 건 또 아니니까 실수가 음, 더 잦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그 실수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해결할 방법이나 빨리 찾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나 싶기도 한데 근데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를 다그쳐도 당연히 받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또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또 음. 똑같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쪼끔 헐렁한 제 자신을. 음. 가끔 이제 저희 엄마가 진짜 전형적인 제이셔 가지고 실수하는 걸 잘 안 하시는 분이셔 가지고 남의 실수에도 관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음. 부모님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듣는데 가끔은 그런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한테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서러움과 어려움을 알아?" 막 이렇게 주저하기도 할 정도로 그냥 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동행이 있을 때 뭐 여행 갔거나 뭐 같이 식사를 할 때 뭐 이런 데서는 제 실수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저에게 양보해 주고 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어. 근데 실수를 했다면 사실 뭐 그게 '괜찮다.'라는 걸로 생각하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빨리 받아들이고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수라는 게 뭐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서 음. 오답인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최선의 방법에서 미끄러진 거니까 음. 뭐 다른 길로 가면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실수의 날처럼 음. 뭐 현금 없으면 어떻게 뽑아서 음. 하거나 빌리거나 음. 뭐 사과할 일 있으면 그냥 빠르게 사과하고 뭐 음. 보상을 하든 방법을 찾든 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답은 아니고 그냥 '최선이 아닐 뿐이다.'라고 음. 하지만 저는 계획주의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제2의 제3의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게 쪼끔 아쉬워요. 음. 시간도 낭비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수를 했을 때 방법을 찾는 것도 사실 동시에 가능하거든요. 미리 음. 실수를 줄일 방법을 찾다 보면 그렇죠. 플랜 B, 플랜 C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음. 네 제가 일상에서 하는 실수 중에 몇몇이 오히려 계획이 너무 빡빡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보통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플랜 B까지는 꼭 생각해 두거든요. 음. 이를테면 버스 예약할 때 좀 노선이 붐비는 경우고 내가 여기에 정시에 못 갈 가능성이 뭐 한 20-30% 될 것 같아. 음. 그러면 하나 더 예매를 해 두는 거죠, 뒷시간이나 앞에 음. 시간을. 음. 뭐 아니면 기차 출발 시간보다 딱 맞으면 좋겠지만 너무 일찍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근처에 시간 때울 만한 장소를 미리 찾아 놓는다거나 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정을 계획할 때 많이 하는 편인데 오. 빡빡한 계획이 어떻게 실수로 이어질 수 있냐면 제가 한 음. 번 기차역에 40 분이나 빨리 도착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뒤에 예약한 기차는 취소를 하고 음. 미리 찾아둔 카페에서 글을 좀 쓰고 있었어요. "기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음. 미리 하고 딱 시간 맞춰서 가야겠다." 음. 제가 그런 기차역, 공항, 터미널 이런 데서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딱 맞게 가고 싶어 가지고. 어. 그래서 카페에서 기차역까지 도보로 몇 분 걸리는지 봐 놨으니까 이제 알람을 딱 거기 맞춰서 해 놓고 편하게 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음. 시간이 돼서 이제 정리하고 나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컵 아. 반납하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음. 기차역이 정말 그냥 직선 거리로 도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계단이 일단 그렇죠, 진짜 그렇죠. 많고 음. 올라갔다가 또 다시 한참 내려가야 플랫폼이 음.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너무 어이없게 1-2분 차이로 기차를 놓쳤어요. 어. 그 플랫폼에서 이제 떠나는 기차의 꼬리를 보게 됐는데 아. 그 이후로는 그래서 진짜 너무 짜증났던 게 수수료를 물고 취소한 다음 기차를 아. 다시 예약을 해야 됐던 거예요. 아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계획해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음. 갖고는 있습니다. 음. 아 "빡빡한 계획이 실수를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말이 정말 한 방에 이해되는 예시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당연히 계획적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너무 빡빡한 계획이면 또 다른 실수가 음. 생기기도 한다라고 음. 하는 점에서 되게 교훈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항상 맞아요. 딱딱 다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실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하자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최대한 정신 차리고 살 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그냥 '이게 나다.' 하고 좀 포기도 하고 약간 인생의 에피소드 제조기 정도로 음. 생각하려고 네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음. 그 나중에 가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당시에는 굉장히 음. 힘들다는 점이 음음. 안 좋은 점이긴 합니다. 음. 음. 저에게 실수는 똑같이 두 번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 덕분에 사실 하게 되는 경험도 있고 음. 우연히 새로운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음. 또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막 너무 실수하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닌데 음. '아 최소한 같은 실수를 두 번은 안 해야지.' 음. 약간 이 정도로 멀어지고 싶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지금 저랑 샌님이랑 아예 관점이 다르잖아요. 음.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저희가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하나 긍정 에피소드 제조기 정도다라는 얘기를 음. 하긴 했지만 실은 콘텐츠에 있어서는 '실수는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은 극적인 일들이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죠. 특히 음. 로맨스는 뭐 대부분 실수로 시작하지 않나요? 막 실수로 다른 자리에 앉았다가 마주쳤다든가 아는 사람에게 음. 어떤 실수를 해서 가까워졌다든가 하는 일이 되게 많죠. 음. 그래서 확실히 실수가 인생에 약간 특별한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이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실수로 남녀가 만나고 가까워지고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드라마의 최고봉 오또 오해영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음. 제목에서 처럼 또 오해영이에요. 그 여주 이름이 오해영이거든요. 근데 음. 남주가 여주와 그 동명이인인 또 다른 오해영을 이제 아. 좋아하고 사귀다가 차여요. 그래서 복수를 한답시고 여자 주인공한테 심한 일을 하는 거죠, 음. 동명이인인 사람한테. 근데 음. 이게 나중에 내가 복수한 사람이 내 연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미안한 마음에 되게 잘해 줘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음.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은 '나한테 심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상처받고 다시 해 사과해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가 동명이인의 그 남주의 전 여친이 등장해요. 다시 막 상처받고 막 이런 드라마입니다. 음. 저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감정이 막 음. 극으로 치달아서 막 보기만 해도 진 빠진 드라마들 있잖아요. 막 음. 싸워도 조곤조곤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엄청 소리치면서 싸우고 막 음. 사랑도 이렇게 가볍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겁나 격렬하게 사랑하고 막 이런 드라마의 대표 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음 이게 그래서 아마 인기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이게 대표 장면이 담벼락에서 엄청 싸우다가 갑자기 엄청 격하게 키스하는 장면이니까요. 뭐 말 다 했죠 뭐. 음. 아마 그 두 주인공들이 연기도 잘하고 되게 화면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초여름이어 가지고 색깔도 예쁘고 막 이래 가지고 뭔가 되게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좀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러실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키스씬 장면이 음 예능에서도 종종 활용이 돼서 맞아요. 본 장면의 기억이 음. 있는데 이런 스토리인지는 음. 몰랐네요.
실수라는 오늘 주제에 진짜 딱인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수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실수 없이 다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좀 밋밋하기는 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로맨스가 실수에서 시작하듯이 맞아요. 뭐 실수가 막 너무 큰 삶의 소용돌이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작은 금전적인 손해, 작은 시간 낭비, 작은 다툼 같은 관계들은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니까 맞아요. 드라마도 왠지 로맨스 장르니까 회복이 되겠지라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게 스케일이 진짜 너무 크지만 않다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실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의 도입부라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포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정말 누구나 다 실수를 하니까요. 평소에 실수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덜할까 이런 고민도 해 보시고 이미 일어난 실수는 좀 의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도 하면서 이번 주는 최대한 실수를 덜 하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